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큐렉소의 해외 진출편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해외 진출 A부터 Z까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의 제품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모닝워크라는 재활 로봇이 있고, 또 큐비스 스파인이라는 척추 수술 로봇이 있고, 또 큐비스 조인트라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주력 제품은 큐비스 조인트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가장 크고 또 미국의 수술 로봇 시장이 가장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언제 진출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뭐 미국에 들어가는 제품을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품명이 미국 외 지역에서는 큐비스 조인트였다면 미국에 들어가는 제품은 티맥스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품명이 이제 왜 이렇게 다르냐?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품 보게 되면 컴퓨터 같이 생긴 패널이 있어요. 패널이 있고 수술을 실행하는 로봇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로봇팔 이렇게 해가지고 뼈를 절삭하거나 수술을 실행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제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수술 계획을 세워주는 패널을 큐비스 조인트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큐렉소 걸 쓰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싱크 서지컬이라는 그 회사의 패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로봇은 그 큐비스 조인트 큐렉소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 좀 바뀌게 된 거고, 그 제품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그 애플의 iOS랑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아예 그 UI가 다르잖아요. 패널 뭐 버튼 누르는 거나 조작법이 완전히 다른데, 이 제품도 이제 그렇게 좀 바뀌는 거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 UI가 좀 많이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좀 바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아까 조작 버튼이 좀 다른데 접근 방식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환자의 몸을 이제 뭐 CT나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면 로봇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뼈를 깎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싱크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을 합니다. CT 촬영이 엑스레이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CT는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입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 이제 평면이잖아요. 그 화면 자체가 좀 다른데, 이 싱크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을 통해서 환자 몸을 우리 실제처럼 이제 3D 입체적으로 좀 구현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자를 거고 여기를 깎아낼 거고 뭐 여기서 이제 접합을 할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거고, 큐렉소의 이제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그냥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정도 사진이면 뭐 예를 들어서 실제 환자 몸 상태는 이렇게 될 거다, 입체적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구현을 해가지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좀 접근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 좀 더 좀 총평을 하자라면 큐렉소 패널은 좀 의사가 좀 더 정밀하게, 정말 0.0001mm 그 정밀하게 수술 계획을 좀 수립하는데 좀 중점을 뒀다라면, 싱크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좀 뭐 2D보다는 3D가 좀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좀 더 쉽게 좀 프로그램 사용하고 배우고 뭐 이런 거에 좀 포커스 맞췄다고 해요. 근데 접근법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최종적인 수술 결과물은 큰 차이가 없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겁니다. 하드웨어는 또 동일한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일한 갤럭시 핸드폰에다가 하나는 뭐 다른 이제 OS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안드로이드 쓰는 거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언제 허가받아서 언제 물건 팔 거냐. 이게 가장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뭐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자라면, 4분기에 이제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90일입니다. 90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연말이면 나오겠네라고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에 이제 FDA가 보충 자료를 좀 달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또 질문도 던지고,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데도 인허가 절차를 하는 거 보면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고 서류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내요. 근데 이제 그 큐렉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0일 중간에 이제 무조건 뭐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는 보충 자료 요청이 있을 거고, 그때 어떤 게 들어올지를 예상을 해서 바로 이제 응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6개월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큐렉소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실험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한 달 가버리거든요. 한 달, 두 달 그렇게 이제 딜레이 되다 보면 사실 원래 이제 검토 기간은 90일인데 이게 하염없이 길어져서 뭐 1년, 2년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큐렉소 입장인 거고, 뭐 기본 낼 준비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간에 리뷰 검토하다가 요청이 왔을 때 빨리 응답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감안해서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허가 신청을 내놓은 거는 버전 1.0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 시판할 제품은 1.0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지 의사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좀 더 상업용 버전은 좀 더 높은 버전인 건데, 일단 1차적으로 1.0 버전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시 이제 그 상업용 버전 업그레이드 갱신된 부분이 있죠. 이걸 다시 추가 서류를 넣어가지고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아니 왜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 한 번에 가지 뭐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큐렉소의 그 티맥스라는 제품을 인허가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티미니라는 제품이 지난 5월에 FDA에서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이 많이 바뀌면 또 인허가 절차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 인허가를 받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추가되는 부분은 스페셜 뭐 특별건이라고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 30일 정도면 된다고 해요. 굉장히 간소하게 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크 서지컬입니다. 싱크 서지컬이 이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는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M&A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국 야쿠르트라는 회사가 이제 이 기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큐렉소도 한국 야쿠르트의 계열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관계사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사가 FDA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제품 판매까지 영업까지도 전담을 해주는 그런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싱크 서지컬, 그러니까 사실 싱크 서지컬이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계속 내왔거든요. 자본 잠식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그럼 싱크 서지컬이 미국 파트너다? 좋은데 얘네들이 팔아줄 역량이 되나?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싱크 서지컬의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냐면 스튜어트 심슨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인공관절 수술 로봇 1등 회사가 스트라이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24년간 근무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큐렉소 대표가 됐고,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인공관절 수술 로봇 중에 3위권 회사 중에 마코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또 인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스튜어트 심슨 대표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굉장히 잘 알고, 또 이 사람하고 또 함께 그 스트라이커 키워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했던 사람들 대거 지금 싱크 서지컬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팔아줄 만한 역량은 되는 것으로 된다고 큐렉소 쪽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슨 대표가 싱크 서지컬 처음 부임했을 때 티맥스에 이제 그 T-솔루션 1이라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쭉 봤는데 자기가 이제 24년간 경험했던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로봇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T-솔루션 1은 하지 않겠다. 사업 포기를 선언합니다.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 이제 제품 라인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없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새로운 로봇 개발하자. 좀 더 시장성 있는 로봇 만들어서 가는 게 낫겠다. 되지도 않는 로봇 영업해봐야 되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돈만 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사실 판매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슨 대표가 부임한 이래로 이제 가장 좀 뭐라 그럴까 개발한 제품이 그 T-미니, 아까 언급해드렸는데 요 소형 무릎 관절 수술 로봇입니다. 이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게 인허가 받은 게 지난 5월이거든요. 그 영업 조직은 그 이후에 구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T-솔루션 1은 포기했고 그동안에 또 로봇 하나 또 새로 개발했고 또 인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제품이 팔리냐? 사실 그거에 또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영업 인력 된다고 해서 물건 바로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큐렉소 쪽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심슨 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 미국 내에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 영업 인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 실제로 뭐 병원이든 뭐 개인 클리닉이든 다 해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뭐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 사람들은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짜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에 이제 이게 영업이 되려 그러면 뭐 제품 이렇게 시제품도 좀 깔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브랜딩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럴 만한 운영 자금이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산업은행 계열의 KD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한 1,440억 정도 지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펀딩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3년치 운영 자금 확보한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제품이 팔려 나갈 때까지의 어떤 운영 자금이라는 거죠. 영업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고, 티미니가 아까 이제 그 소형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이라고 그랬잖아요. 티맥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제품인 거예요. 좀 더 큰 업그레이드 버전. 이 두 개를 이 영업 조직이 이제 티미니와 티맥스를 나란히 이제 카탈로그에 놓고 이제 판매하러 다닌다는 거죠. 인쇄해가지고 다니고 뭐 제품을 뭐 시연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이제 큐렉소 쪽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제품 인허가 받고 뭐 품목허가 받아서 시판한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영업도 제품이 인지가 돼 있어야 영업을 하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 그 짐머 바이오매트,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이제 뭐 스미스 앤 네퓨 딱 세 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뭐 제4의 제5의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인식이 없는데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에서 수술 로봇 비즈니스 하려 그러면 미국 한 전역에, 뭐 전역도 아닙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뭐 다 50개 주 다 까는 건 아니고 주요 포인트에 대형 병원에 한 20대 정도는 무상으로 깔아놔야 된다고 해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큐렉소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20대 정도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20대에서 25대 정도는 이게 내년 하반기 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깔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써보면 이제 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소문도 나가는 거고, 또 그걸 사용해본 의사들이 뭐 그냥 공짜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학회에서 발표도 좀 하고 논문도 내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딩이 되는 거고 마케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20대에서 25대, 최소 20대 정도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2023년이고, 그럼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인허가 나오면 하반기 때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전시용으로 시판용으로 20대 정도 주문 들어온다고 본다라면, 그러면 2025년부터 손가락 빱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 큐렉소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2025년에는 연간 50대 정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정도 안 팔리면 사실상 뭐 싱크 서지컬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거고, 큐렉소야 뭐 여기 아니어도 파는 데가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팔려 나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영업 조직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는 아까 그 싱크 서지컬의 어떤 심슨 대표의 역량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정도 팔면요, 뭐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한 2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로열티를 받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한 대 팔았을 때 돈을 나누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티맥스를 판매하는 거는 큐렉소가 아니라 그 싱크 서지컬이에요. 그러면 싱크 서지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 수술 계획을 세워주는 패널에 큐렉소의 그 큐비트 조인트 로봇 몸체가 붙어야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이 나가려고 그러면 싱크 서지컬은 큐렉소한테 로봇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로봇 몸체죠. 그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싱크 서지컬로 보내는 거고, 그 주문 들어온 만큼 매출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열티 이런 거 없이 그냥 싱크 서지컬에다 로봇을 파는 겁니다. 그 로봇을 이제 싱크 서지컬은 패널을 붙여갖고 실제 이제 고객들에게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싱크 서지컬 주문 들어오는 만큼 매출이 쌓이는 구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큐렉소의 해외 진출 미국 편이었습니다. 파미데일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